저는 저기 서울 수치과 원장 정승일이라고 하고요. 예, 제가 이제 엔도위즈를 쓰고 있어요. 이 장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도 나름 공부를 좀 해보고 그냥 저도 처음에 쓸 때는 그냥 적용만 해보고 잘 되네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우리 치과 학문이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경험에 바탕을 한 술식으로 이론적으로 정립이 되잖아요. 뭐 NaOCl도 실은 제가 처음에 졸업하고 그 엔도 치료를 할 때 NaOCl 별로 많이 안 썼어요. 제가 98년도 졸업이거든요. 근데 별로 안 썼어요. 나이타이 파일은 당연히 안 썼고요. 나이타이 파일은 쓸 수는 있는데 정말 비쌌기 때문에 눈치 많이 봐야 쓸 수 있는 거였고, 그러니까 NaOCl도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보정과에서도 NaOCl이 이제 제일 좋은 약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엔도위즈 장비 보면 처음에 시장에 문을 연 거는 우리나라에서 플라젠이라는 장비였어요. 그 전에 한 5년 전에 이젠이라는 장비가 있었고요. 이젠 장비는 코스모라는 장비를 그대로 카피한 제품이에요. 그건 20년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회사에서는 플라즈마 치료 아니면 플라즈마 엔도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한 게 이젠은 그렇게 많이 안 팔렸거든요. 이젠 기계가 한 8천만 원이 넘었어요. 근데 그걸 사서 쓰신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정립하셔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플라젠 장비가 3,500만 원, 엔도위즈보다 조금 빨리 나왔어요. 한 1년까지는 아니고 6개월 정도 빨리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플라즈마 치료기라는 거로 광고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 실제적으로는 허가를 받은 건 치과용 전기수술기 2개가 플라젠하고 엔도위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주파수를 이용을 한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라디오 서저리. 라디오 프리퀀시가 525에서 1620kHz죠. 0.5에서 1.6MHz 정도. 보시면 이런 여기 있죠, 여기. 그 위에 이제 우리 이제 마이크로웨이브가 있고 저기에서 이렇게 쭉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 안에도 정말 많죠. 이제 마케팅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고주파긴 하지만 실제 고주파, 전체 파장에서는 고주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주파수가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진동수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많이 흔들린다는 거죠, 주파수가. 1초 동안이니까. 이거보다 이게 주파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로우 프리퀀시, 하이 프리퀀시. 어쨌든 수술기라는 건 우리 몸 안이든 뭐가 됐든 간에 저항이라는 거를 통과하죠. 우리 몸은 저항이니까 뭔가 막는 거죠, 전류를. 직류에서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저항값은 똑같아요. 그냥 어디에서 있거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교류인 경우에는 임피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따라서 전류와 전압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저항값은 똑같은데 임피던스 값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킬로헤르츠 제품이든 메가헤르츠 제품이든 다 저항값은 똑같습니다. 어떤 게 쓰여질지 간에. 근데 인체는 주파수에 따라 저항값이 변화되니까 인체에서는 임피던스라고 명명을 해요. 인체에서는 킬로헤르츠 제품과 메가헤르츠 제품이 같은 출력이라도 서로 다른 고주파열이 발생을 한다. 똑같은 전압이 가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주파수가 다른 제품이 들어가면 열 발생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연구소 소장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개발하신 소장님이라고 하는 분하고 통화를 해봤더니, 그러니까 메가헤르츠 제품은 킬로헤르츠 제품보다 전압이 더 불안정하대요. 똑같은 저항이나 임피던스, 뭔가 물건을 만나면. 그래서 메가헤르츠 제품은 정교하게 잘 만들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당연히 하겠죠. 고주파, 점점점 고주파로 갈수록 걔를 정확하게 정교하게 만드는 거에는 기술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파수가 높을수록 저항이 낮아지고 전류가 잘 흐르게 된다. 뭔가 이론적으로 생각을 하시려면 한 번은 고민을 딱 해보셔야 돼요. 이 엔도위즈 장비를 팁을 저쪽에다 파일에다가 되는 거 보셨을 것이고, 이렇게 고주파 전류가 쫙 흐르잖아요. 그러면 열이 발생하는 데는 좁은 데서 발생을 해요. 접촉 면적이 좁아지는 곳에서 임피던스가 높아지고, 임피던스가 높다는 게 저항이 높다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꼬마 전구 불 들어오는 거 초등학교 때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에서 열이 발생을 하는 거죠. 넓은 부분에서는 열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거 손잡이로 잡고 있는 건데, 이게 여러 전극 우리 접지해 주는 거를 루트GX처럼 입술에 거는 것도 주거든요. 그걸 하면 상대적으로 되게 좁겠죠. 전류는 통하긴 하죠. 그래서 여기 번이 입을 수 있어요. 뭐 엔도위즈에서도 그렇고요. 뭐 다른 전기 수술기 보비 같은 거 갖고 계신 거 있으면 판이 이만하죠. 그리고 등에 대라 그러죠.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우리는. 임피던스라고 되어 있는 게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치수에서 좁은 부위에서 임피던스 값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기서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전류가 흐르면서 열이 발생을 하는 거고, 열이 발생을 하면 미생물이 죽죠. 세균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하는 거고, 엔도위즈를 만드는 아프로코리아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 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진짜 플라즈마 치료기라는 것도 만들어요. 플라즈마라는 게 우리가 액체, 고체, 액체, 기체,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거기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는 게 기체에서 에너지 가하면 플라즈마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광고를 할 때 수중 플라즈마라 그랬어요. 수중 플라즈마. 정말 구현하기 힘든 기술이래요. 이렇게 싼 장비에서는 절대 구현할 수 없는. 근데 발생을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물에서 플라즈마 에너지가 전달돼서 OH 라디칼이 나오면, 우리 OH 라디칼 나오면 무조건 살균 소독 효과가 있는 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NaOCl도 쓰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러 장비를 잘 만들고 있는 회사긴 하다. 이 사람, 여기 회사도 엔도위즈가 이제 약간 새로운 시장이니까 들어온 거지, 실제적으로는 메디칼 회사예요. 메디칼 전기수술기하고 플라즈마 장비를 만들어내고 메가헤르츠대 전기수술기도 만들어내요. 이거 플라진입니다. 엔도위즈를 산 첫 번째 그거는 플라진을 제 친구가 써요. 매일매일 저한테 뽐뿌를 했어요. 너무 좋다고. 야, 너무 비싸. 3,500을 어떻게. 되게 멋있죠. 일단 멋있습니다. 플라젠 살짝 들릴 거예요. 얘는 똑같이 저렇게 적용을 시키면 임피던스가 저기 위에서 쭉 떨어집니다. 없앤 거예요. 태운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멋있게 레디 이렇게 나오죠. 네, 똑같아요. 적용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 플라젠 쪽에서는 이게 보시면 이제 깨끗해졌죠. 없죠, 이제 이게 이제 깨끗해졌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깨끗해졌다는 알 수가 없어요. 이제 플라젠 쪽 그 세미나를 들어보시면 임피던스 그래프 갖고 해석을 하는데 아직 이것도 밝혀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요거 또 다른 장비인데요. 요거는 6메가헤르츠대 장비를 팔아요. 이것도 전기수술기예요. 전기수술기인데 지금 현재는 6.2메가헤르츠대 전기수술기를 못 만들어요. 4메가헤르츠까지만 만들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허가가. 근데 얘가 좀 오래전에 만든 장비여가지고 이제 이걸 팔고 있는 거고요. 이게 좋다 나쁘다에 대한 거는 아직 평가가 되진 않아요. 근데 메가헤르츠 장비는 훨씬 깨끗하고 훨씬 많은 진동수가 있기 때문에 클린컷이 나와요. 수술을 할 때 아주 깨끗하게. 메디칼에서 수술할 때 바이옵시 같은 거 할 때도 있잖아요. 이 메가헤르츠 장비는 바이옵시 할 수 있어요. 우리 거 갖고는 안 돼요. 다 타니까. 그 제거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다 변성이 돼버려요. 근데 메가헤르츠 장비를 잘 만든 거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그러니까 열을 주는 범위가 상당히 적어서 뼈에 가깝게 가더라도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를 가지고 이쪽에서는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거의 가장 선행 조건이 뭐냐면 이걸 잘 만들어야 돼요. 이 메가헤르츠대 장비를 잘 만드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게 이게 이제 제가 공부해보는, 이건 이 장비가 좋다 나쁘다는 아니고요. 이제 이 장비를 선전하면서 나오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요거는 루트 GX3예요. 루트 GX 다 쓰시잖아요. 루트 GX3가 나왔는데 아직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되고 이거 이제 유튜브에서 따온 겁니다. 보세요. 에이펙스 로케이터가 아닌 여기에 고주파가 붙어요. 그래서 얘가 고주파 장비도 되는 거예요. 열심히 찾았거든요. 테크니컬 데이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몇 헤르츠 쓴다는 얘기도 안 나와요. 열이 가해지니까 읽는 거예요. 읽는 거. 갈비가 딱 있으면 갈비찜 딱 하면 딱 떨어지죠. 인대가. 딱 그런 느낌으로 딱 벗겨지는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거가 쉬운 거예요. 제일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지열이 엄청 잘 되죠. 이거만 가지고도 지열이 뭐 아주 빠른 속도로 끝나니까 소아치과에서 쓰시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잘 만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그게 소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치료에서 커터리제이션 오퍼프, 미엔도에서의 또 커터리제이션, 그리고 뛰어난 지열 효과. 이게 이 사람들도 내세우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고주파 치료, 고주파 그 근관 치료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거를 이렇게 비싸게 주고 쓰느냐. 우리가 엔도 하면서 되게 항상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얘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이 장비를 쓰는 거고, 우리가 정말 그 뭐 비가약 치수염 같은 경우에 뚫자마자 피 펑펑 나오는데 물론 되죠. 뭐 이렇게 하고 NaOC를 소킹하고 뭐 등등 하고 있으면 되죠. 근데 그 시간은 오래 걸리잖아요. 하다못해 이 장비가 아닌 우리가 가진 정말 보비로 갖다 찢어도 금방 좀 지열은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빨리 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훨씬 더 낮은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진 보비는. 뭐 올더 일렉트릭 서지컬 인스트루먼트는 1에서 2.9를 썼는데 지금은 뭐 3.에서 4, 그러니까 3.8MHz대에 좋은 장비를 쓴다. 제가 왜 이 논문을 찾아보게 됐냐면 아까 6.2MHz 장비 있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반박을 하시는 유튜브 영상이 이 논문 갖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수술 영상이에요. 수술. 정말 수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술. 수술 장비로서의. 그래서 과연 이게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게 진짜 맞나? 하는 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10하고 뭐 메가헤르츠대하고 어떤 게 효과적이냐,
그러니까 중요할 것 같아요. 400kHz짜리 장비도 있거든요. 전기 수술기에 이제 그런 게 그 더 밑에 장비도 많이, 전기 수술기로서는. 근데 왜 510을 썼냐면 코즈모라는 장비를 510으로 만들었고요. 그게 20년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이젠이 뺏긴 거고 폴라젠이 뺏긴 거고 엔도이즈가 뺏긴 거예요. 일본의 DMAT인가 하는, 그러니까 토미나가 선생이라고, 이 사람이 정말 그 사람도 거의 20년 가깝게 이거를 주구장창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이 쓰는 헤르츠대가 510이에요. 510kHz였고, 일본어 강연이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도 다 쓰는 게 510이에요. 그게 데이터가 있어서 그냥 그거 쓰는 거예요, 계속. 누가 이게 더 좋냐? 나쁘냐? 이거 갖고는 따질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메가헤르츠 장비 어쩌고 막 이렇게 떠드는 건 아직은 속을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치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리해빌루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콜까지 하면 제일 좋은 과정이죠. 우리 엔도 하나 하더라도 이 과정을 항상 거치고, 크라운 하나 하더라도 이 과정을 항상 거치고 있는데, 이거를 잘 따지고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하죠. 다 잘하려고 하면. 케이스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오셔가지고 통증이 있으니까 엔도를 했어요. 언더죠. 언더예요. 그래서 2월 27일 날 했는데 3월 27일 날 와가지고 아파 죽겠다고 계속 아팠대요. 그러니까 엔도를, 저도 그냥 일반 개원이에요. 뭐 엔도 전문가가 아니죠. 바로 이제 좀 잘 재고 끝까지 필링을 하고 엔도 위즈 사용을 해서 이제 끝까지 이제 필링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통증 없고 잘 쓰고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36번 애매한 부분이 너무 통증이 있다. 보시면 저쪽에 그 미지알 쪽에 약간의 노출만 있는 것 같은데 환자분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엔도를 시작을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가 되면 예전에는 이제 제거를 하고요. 골드 인네이 제거하든지 한 다음에 뭐 지하이든 뭐 진정 처치를 하겠죠. 엔도 잘 안 했어요. 엔도 이제 장비가 들어오고 나서는 좀 자신 있게 해요. 이거 건드리면 무조건 아프거든요. 환자분은 무조건 아프거든요. 이게 진짜 비가역적 치수염인지 아니면 환자의 그냥 가역적 치수염인지는 지금까지도 잘은 파악은 안 돼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엔도를 뭐 빨리 끝냅니다. 이제 3월 7일 날 오셔가지고 필링을 했는데 언더예요. 제가 이런 사진을 더 보여드리는 이유가 일상적으로 하다 보면 언더가 되기도 하고 오버가 되기도 하고 많이 겪는 과정이죠. 다시 빨리 했는데 오버예요. 다시 채웠어요. 증상 없이 잘 끝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CC가 잇몸치료 원해서 오신 분이었고요. 잇몸치료 해드리고, 근데 이제 보니까 17번에 무식이 심하죠. 첫날 이 발수하고 한 20일 있다 왔죠. 바쁘니까 20일 있다 왔어요. 근데 응알 충전하고 끝났어요. 지금 저는 당일 발수 곤충도 생각보다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엔도 수가, 보험 수가가 낮으니까 실제적으로는 4번 해야 돈 잘 나오죠. 아니면 당일 발수 곤충을 한 다음에 크라운을 빨리 돌려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엔도를 아무리 엔도위즈를 쓰든 무슨 장비를 쓰든 간에 엔도를 잘 못하면 이 소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엔도를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일단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장비 좋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건데 대부분 2분에 끝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 주소는 왼쪽에 저 보철이 있는 25번 크라운 부위에 뭐 검은 게 보인다고 해서 찍어 보니까 보이죠. 또 17번 부위가 딱 찍어보니 저렇게 크랙도 많이 보이고 우식이 되게 심해 보이죠. 그래서 엔도를 첫날 하고 두 번째 날 끝내고, 저런 거 지금 약간 언더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더인지 아닌지 분명히 제 얘기는 다 했거든요. 근데 저런 거를 억지로 파일을 끝까지 되게 길잖아요. 끝까지 잘 집어넣어서 다 그 금강 끝까지 채우는 게 과연 그 치료의 성공인가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뭐 그 기준이 좀 점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이분은 21번 엔도 하시고 크라운 하셨던 치아에 그게 아파서, 갑자기 너무 아파서 오신 분인데, 보니까 21번 크라운 찍은다 보면 염증이 크죠. 그래서 4월 23일 날 엄청 아파가지고 땡땡 보고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픈하고 지금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약간 오버 시킨 다음에 저거는 엔도, 저렇게 염증이 있을 때는 오버 시켜가지고 적용을 시키시는 게 열을 전달하는 거죠. 열을 전달해서 우리는 죽여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아프실까봐 다음날 또 오라고 해서 한 번 더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30일 날 왔는데 저 보시면 병선은 확실히 준 것 같고, 그 첫 번째 제가 3월 23일 하고 24일 이때 이미 통증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엔도 잘하고 배농 잘 시키면 되죠. 대부분 잘 되는데 이게 좀 믿을 만한 술식인 것 같아요. 빨리 떨어지기도 하고, 물론 약도 써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는 맞는데, 이분도 46번 크라운, 맞아요. 인내에 있는 부분 열어보니까 저렇게 됐었고, 첫날 엔도하고, 저 이제 보낼 때는 항상 그냥 클리니칼 씁니다. 퍼스 많이 올라올 때는 안 써요. 그때는
아픈 것 같아요. 일단 막아놓으면 아픈 거니까. 한 달 정도 있다 왔어요. 한 달. 이분이 냉장이 터져가지고 한 달 있다 왔더라고요. 근데 한 번도 안 아팠대요. 한 번 그래도 바로 하긴 싫어서 다음에 한 번 더 내원시켜서 이제 필링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치아가 깨진 것 때문에 왔는데 깨진 게 많아서 근데 이분이 바로 어학연수인지 뭐 며칠 있다 간다 그래가지고 크라운은 못하고 다 하나는 좀 빨리 해가지고 이맥스 인레이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엔도만 하고 아직 안 온 상태겠네요. 과정이 비슷해요. 3월 6일 날 이분도 이제 그런 거 보면 엔도를 해야 되는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고, 예. 3월 6일, 3월 14일 다 필링이 2회 거의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크라운 5월 19일 날 오셨을 때 체크해 보니까 저렇게 깔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43번 리전이 있는 부분인데 여기 사진은 24년도 5월 16일인데 그때도 리전이 있었는데 환자분이 아파하시진 않았어요. 기존에 엔도 했고 이제 색도 변해 있고 등등이 있죠. 최근에 갑자기 오셨어요. 너무 아프다고. 그래서 5월 30일 날, 그러니까 2월 26일 날 오셨을 때도 뭐 그렇게 병소가 더 커진 느낌은 없었는데 5월 30일 날 보니까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오셨고 그때도 오셔서 뭐 약간 오버시켜서 적용했고요. 5월 30일, 근데 이건 리엔도겠죠? 근데 리엔도 하려고 제가 열심히 제거하고 다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보시면 지피콘 좀 남아있어요. 물론 다 했으면 좋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했고 6월 9일 날 오셨을 때 필링 했고 6월 16일 날 저동도 상태까지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을 하는데 일반 컨벤셔널 엔도에서 이렇게 빨리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이렇게 빨리 리전이 줄어들지도 않고요. 특별히 아까 보셨지만 제가 엔도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합니다. 그냥. 이 친구는 46번 크라운 엔도 V 이제 리전이 있는데 23년도에도 있었고요. 어릴 때 지금 20살 친구니까 아주 어릴 때 치료했었고 25년 1월에 왔을 때도 괜찮았고 근데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또 5월 28일 날 왔어요. 뭐 CT 보니까 리전 크죠. 뭐 엄청 커져 있죠. 저쪽 보시면 이 친구가 학교를 서울에서 다니거든요. 대학생이 됐고 근데 서울에서 일반 치과에 갔더니 서울대병원 가라 그랬대요. 우리의 현실이 이래요. 엔도하기 싫으니까. 근데 이제 원래 다니던 거니까 이제 저한테 왔고 그래서 28일 날 와서 이제 제거하고 리엔도인데 딱 제거하고 6월 5일 날 왔을 때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링 했고요. 보시기에 좀 나아 보이시나요? 일단 증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왼쪽 아래 이것도 보시면 멀쩡해 보이는데 그래서 엔도를 했어요. 근데 크랙이 생각보다 컸나 봐요. 이분은 이제 뭐 어쨌든 차를 계속 아프다고 했어요. 엔도를 하는데 똑같이 엔도를 하는데 그래서 필링도 했는데 다음에 왔을 때 필링 하시고 크라운 하러 왔는데 크랙이 생기면서 뭐 치아가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는 못 살리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 이 상태에서 임플란트 하자 그러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서 어쨌든 이거 하긴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환자들도 이거 빼자 그러면 한 4-5군데 돌아다닐 거예요. 환자는. 물론 잘 이렇게 상담실장이 잘 꽂아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할 건 다 했기 때문에 바로 인정도 했고 환자분도 자기가 잘못 씹었겠죠. 그리고 크랙이 심하다는 것도 알았고 그러니까 임플란트 넘어가기도 쉽고 이제 그날 왔을 때 이제 바로 임플란트 식립했고 그러니까 엔도를 좀 잘하면 임플란트도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이 환자하고 라포가 많이 생기니까 이분은 네 저런 리전이 있어서 아파서 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빼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분한테 물론 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좀 최악의 상태를 항상 얘기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얘기는 했고 그날 이제 발수하고 괜찮대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래서 네, 저기 보시면 보건관 제가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거 아니고요. 보건관 찾는 거는 아주 쉬워요. 보건관은 저거 쉽게 뭐 MTA 실러만 쓰시면 이분도 뭐 이쪽에 있어서 엔도 똑같이 근관 치료했고요. 근데 이제 전치부가 좀 깨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뜯어보니까 다시 재보철 하려고 뜯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리전도 많고. 그래서 뜯은 날 그냥 다시 리엔도 필링까지 끝냈고 보철은 진행했고 그 다음에 아래쪽도 여기 충치가 심해서 이것도 뭐 아주 깔끔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보시면 사진상에서도 저렇죠. 근데 저런 거 크라운 예쁘게 잘 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엔도만 잘 하고 레진으로 저 정도까지만 수복하고 근데 저거 크라운이나 뭐 등등 해서 예뻐질 수는 없으니까 장비는 저렇죠. 지금 저 팁 요거는 이렇게 손잡이는 저렇지 않고 이렇게 생겨 있고 손잡이 저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제 사진은 아니고요. 네, 매뉴얼 보면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플라젠이 됐든 엔도이지가 됐든 어떻게 하라고 잘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권한다 정도. 그리고 선생님들이 해보시고 A 모드를 몇 번, B 모드를 몇 번, C 모드를 몇 번 등등은 선생님들이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정답이 없어요, 실은. 근데 맨 밑에 보시죠? 심장 박동기 꼭 체크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NaOCl을 원래 안 썼고, 원래 안 쓰는 건 아니죠. 사고 몇 번 터지고 나서 안 씁니다. 환자한테 번 입히어 본 적도 있고, 환자 옷에 난리 난 적도 있고, 그래서 NaOCl은 안 쓴 지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러버댐은 꼭 하셔야 이런 성공도 쉬워지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